우리 저번 시간에 안 했던 게 우리 충분 조건, 필요 조건까지는 다 했고요. 이제 명제, 증명, 요거하고 절대부동식까지 하면은 요 2단원도 끝입니다. 별거 없죠? 근데 이제 요거 끝나면은 마플 시너지만큼 풀어야 돼요. 그게 조금 남아있긴 하지만. 자, 명제, 증명 뭐냐면 정의, 증명, 정리인데 이거는 그냥 알고만 쓰시면 돼요. 요거에 대해서는 잘 안 나오거든요, 문제가. 나와봐야 한 문제 안 나오는 게 거의 유력하고, 자, 정의가 뭔지 증명이 뭔지 정리가 뭔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정의는 우리가 뭐 뜻이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죠. 용어와 기호의 뜻을 명확하게 정한 문장. 예를 들어서 이등변 삼각형은 이웃단변 두 개가 같은 삼각형이다, 이런 식으로 그 용어에 대한 정의를 얘기를 하면은 뜻을 얘기하면은 정의가 되는 건 거고, 그 다음 정리는 뭐냐면 참임이 증명된 명제 중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피타고라스의 정리입니다. 그 정리라는 말이 붙었잖아요. 그거는 직각삼각형, 그 정의는 아니죠. 직각삼각형에서 이 직각을 끼고 있는 두 변의 제곱의 합이, 왜 쓰는 거예요? 두 변의 제곱의 합이 이 빗변의 제곱의 합과 같아진다, 이런 성질인 거예요. 뭐 평행사변형의 성질, 어떻게 따지고 보면 직각삼각형의 성질인 거거든요. 이렇게 참임이 이미 증명된 명제 중에서 기본이 되는 것이나 아니면 다른 명제를 증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거는 이미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지금 증명을 해야 되는 게 있다. 이게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는 이런 명제가 있는데 그걸 증명할 때 끌어다 쓸 수 있다는 거죠. 이미 참임이 증명된 명제이기 때문에. 자,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정의와 정리가. 자, 그 다음에 2번부터는 실제로 내가 증명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이거는. 자,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합니다. 어떤 명제를 내가 참임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쓰는데, 첫 번째가 대우를 이용한 증명. 이건 무슨 얘기인 거냐면, 원래 본 명제가 참이면 그 대우도 참이 되는 건 거죠. 근데 그 본 명제가 굉장히 복잡한 건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대우를 썼을 때 이게 증명이 되는 게 쉬울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했다고 해서 대우를 이용한 증명인 건 거고, 요건 나중에 한번 써볼게요. 그 다음에 귀류법, 말이 어렵죠? 자, 귀류법이라는 거는 이게 이제 회귀한다, 복귀한다, 이게 돌아온다는 건 거예요. 잘 가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건 겁니다. 잘 가다가 흐르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건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원래 명제가 있었겠다, 그죠? 그 명제를 부정한 상태로 이제 증명을 해나가는 겁니다. 이게 만약 아니었다고 치자는 거예요. 어떤 명제가 있는데 예를 들면 요게 제일 대표적인 거거든요. 루트 2는 무리수이다. 이걸 증명을 이제 하셔야 돼요. 자, 루트 2는 무리수이다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지만 증명을 해보라는 건 겁니다. 그럼 어떻게 가는 거냐면 귀류법으로 증명을 하는 건데, 오케이, 루트 2는 무리수이다를 증명해야 되네. 이걸 부정한 상태로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무리수가 아니다가 되는 건 거다, 그죠? 자, 실수상에서 무리수가 아닌 수는 모두 다 무슨 수가 되는 거게요? 유리수이다. 이렇게 하고 일단은 시작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면 무리수이다라고 되는 건 거예요. 근데 유리수이다라고 해서 푸는 이유는 뭔 거냐면 유리수는 내가 성질을 알고 있어요. 유리수는 뭔 거냐면 분수꼴로 나타나야 되는 건 겁니다. 그래서 루트 2가 이 꼴로 나타난다고 하자. 그럼 어쩌고 그럼 말이 안 되지? 여기서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에 얘를 결론을 부정하여 참이라고 인정되고 있는 사실이나 부정하여 참이라고 인정된 사실이나 그 명제의 가정에 모순됨을 보임으로써 주어진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는 방법이라 써져 있죠. 이렇게 부정을 한 상태로 풀어나가 보시면 어디선가 무조건 모순이 발생해요. 그 모순을 보여주면서 봤잖아, 루트 2는 그래서 유리수가 아닌 거야, 그래서 무리수가 되는 거야, 이렇게 쓰는 건 거죠. 그거는 그냥 쓰다 보면은 요 정도의 대표적인 예제는 다 어떻게 쓰는지 알게 될 거기 때문에 그 노가다 하면서 쓰다 보면 알게 되거든요. 그때 아시면 되고요. 자, 절대부등식. 절대부등식은 뭔 거냐면, 자, 문자를 포함한 부등식 중에서 그 문자에 어떤 실수를 대입하여도 뭐 하는 부등식?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마치 등식에서는 항등식인 건 거예요. 부등식에서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겁니다. 자, 부등식의 증명에 자주 이용되는 실수의 성질. 이거 진짜 자주 쓰여요. 잘 보세요. 자, 임의의 실수 A, B에 대해서 A가 B보다 크면은 당연히 뺐을 때 0보다 크다라는 걸 증명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차를 많이 이용한다는 거예요. 문제에서 아까처럼 내가 아까 AB 플러스 1과 A 플러스 B 요거 있었잖아요. 그쵸? 이걸 내가 어떻게 썼냐면 뺐었습니다. 넘긴다는 게 빼는 거거든요. AB 플러스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를 계산했을 때 이게 반드시 0보다 크다는 결론이 나오면은 얘가 지금 참이 되는 거고요. 이게 만약 0보다 작다가 되면은 거짓이 되는 건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서 이걸 뺐을 때 양수여야 이게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2번. 자, 실수는 완전 제곱해서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실수 제곱의 합도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겠다. 그죠? 요건 이제 이용을 하게 될 거예요. 그건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3번은 만약에 실수 제곱의 합이 0이다. 그러면은 각각의 값이 몇일 때만 가능하게 0이 둘 다 0인 거 말고는 경우의 수가 아예 없는 건 거예요. 왜냐하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를 두 개 더한 거기 때문에 둘 다 0인 케이스 말고는 이걸 만족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절대값 A는 항상 A보다 크거나 같을 것이다. 맞죠? 왜냐하면 A가 음수면요. 얘보다 작은 거고요. A가 양수면 같은 건 거예요. 이해가나요? 얘랑 같거나 아니면은 얘가 음수면 얘가 더 크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내가 아까 썼어요. 아까 우리는 내가 뭐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의 완전제곱할 때 x 절대값 x 제곱 써야 되는데 그냥 x 제곱 썼었잖아요. 그걸 다 이걸 이용한 겁니다. 그 다음 여기서도 이 절대값 x 절대값 y 써야 되는데 내가 이걸 썼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용이 된다는 건 거예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둘 다 0보다 클 때 이것도 아까 썼었습니다. 둘 다 양수라는 보장만 된다면 만약에 a가 b보다 컸다고 했을 때 당연히 제곱을 해도 여전히 A가 클 거라는 거죠. 근데 둘 다 양수란 보장이 없으면 이게 반드시 성립하진 않습니다. 반대도 되거든요. 루트를 씌워도 당연히 얘가 더 클 것이고. 그 다음에 B분의 A가 1보다 컸다는 거는 둘 다 양수일 때 우리가 이게 얘보다 크다는 거를 빼서도 확인하지만 나눠서도 가끔 확인을 하거든요. 조금 복잡한 식 같은 경우는. 자, 그러면 A가 B보다 지금 B분의 A를 했을 때 1보다 크다는 거는 뭔 얘기냐면 얘가 더 크다는 건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B만 곱해봐도 알죠? 왜냐면 양수를 했으니까 부등호 방향 변함이 없을 것이고요. A가 B 곱해주면 B보다 크다라는 게 나오는 거니까. 나눠서 1보다 크면은 분자가 큰 거고 빼서 양수면은 또 앞에 있는 게 큰 겁니다. 요 두 개를 이용해서 주로 이제 대소 비교를 하거든요. 기억해 주시고요. 자, 여러 가지 절대 부등식. 이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서 다 중요한데 특히 4번에 별표 쳐주세요. 산술기하라고 부릅니다. 별표 쳤어? 안 돼? 자, 오케이. 나 지금 빨간색으로 해주세요. 자, 절대부등식 1번 a제곱 플마 ab 플러스 b제곱. 이거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데 왜 그렇게 되는가? 완전제곱꼴로 고쳐보면 됩니다. 2분의 b의 완전제곱 될 거고요. 이게 플러스든지 마이너스든지 마이너스 4분의 b제곱이 나올 거라서 여기가 4분의 3 b제곱이 되는 건 거예요. 그럼 이거 실수의 완전제곱이고 얘도 실수의 완전제곱이기 때문에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건 절대부등식이 맞고요. 자, 두 번째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이것도 늘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이거는 수학상에서 우리가 했어요. 어떻게 됐지? 이거 똑같은 꼴이 있었거든요. 뭐였어? 옳지. 2분의 1에다가 a-b의 완전제곱 더하기 b-c 완전제곱 더하기 c-a의 완전제곱 이렇게 됐었다. 그죠? 그럼 이것도 어쨌든 실수일 거 아니야. 실수에서 실수 뺐는데 허수가 나오진 않죠. 실수 제곱들만 지금 3개나 더한 거네. 거기 2분의 1 한 거는 뭐 미미한 차이니까요. 어쨌든 요렇게 3개 더하면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음수가 더해지진 않으니까. 자, 그 다음에 3번은 아까 했습니다. 자, 3번 증명해 볼게요. 자, 얘는 항상 이거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데 왜냐? 자, 이거는 내가 양변을 제곱을 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이 두 개를 더했을 때 음수가 나오진 않을 거예요. 얘도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양수겠다. 그죠? 자, 양수와 양수 관계는 내가 제곱을 해서 비교해도 같은 부등호가 옵니다. 자, 이게
a 플러스 b의 뭐 절대값 일단 이거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은지 확인해 주면 되는 건 거 아니야. 그럼 빼가지고 이게 더 큰지 한번 봅시다. 괜찮나 여기까지? 자, 얘 전개하면은 a제곱 플러스 2 절대값의 절대값인데 그냥 ab라 쓸게요. 그 다음에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b제곱 남는 게 뭐냐? 2 절대값 ab 마이너스 2ab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아까 여기서 이걸 했어요. 절대값 ab라는 거는요. 무조건 ab보다는 크거나 아니면은 같습니다. 얘가 양수면은 같을 거고요. 음수면 이게 더 클 거라는 건 거죠. 그럼 얘 보시면 묶이죠? ab 절대값에서 ab를 뺐다는 거. 얘가 무조건 얘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제곱을 했을 때 이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는 이 대소관계가 확정이 난 건 거고 여기서 루트를 씌운 얘도 늘 얘가 0보다 크거나 얘가 얘보다는 크거나 같을 거라는 겁니다. 이 과정까지도 나중에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 쓰셔야 돼요. 자, 4번 별표 쳤죠? 이거는 진짜로 고등학교 다니는 언니 이제 2학년, 3학년 되는 언니, 오빠한테 아무나 붙잡고 혹시 산술기하가 그렇게 진짜 많이 나오나요? 라고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그럼 100이면 100, 진짜 많이 나오더라 할 겁니다. 얘는 진짜 계속 나와요.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딴 거는 뭐 아무 조건이 안 붙었죠. 그러니까 모든 실수에서 늘 성립, 코시도 항상 실수에서는 늘 성립하는 문제인데 산술기하는 하나의 조건이 더 들어갑니다. 지금 여기 적혀 있어요. A가 0보다 어때야 되고 커야 하고 B도 0보다 클 때만 저게 되는 거예요. 저 이유는 왜냐하면 기하평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볼게요. 산술평균은 뭐냐면 숫자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그 평균이라는 단어가 산술평균을 뜻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점수 두 개를 가지고 평균 낼 때 20점, 20점 좀 너무했다. 자, 80점 하나 받고 90점 받았다고 칩시다. 그럼 80 플러스 90을 한 다음에 뭘 나누는 거야? 2 나눠가지고 85점 평균이다 이렇게 쓰잖아요. 이제 중학생 때는 평균이 중요했잖아.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렇게 쓰게 되는 건데 그럼 어쨌든 산술 평균, 숫자적으로 평균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A 플러스 B 두 개의 합산해서 개수를 나누는 2분의 A 플러스 B를 한다는 건 거죠. 기하 평균은 뭔 거냐면 기하라는 거는 도형과 관련 있는 얘기인 겁니다. 자, A, B가 가로, 세로가 되는 건 거예요. 이렇게 사각형이 있는데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거든요. 이게 A라는 길이를 가지고 있고 이게 B라는 길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럼 요거 넓이가 몇인 건 거예요? AB죠. 그럼 기하적인 평균은 뭔 거냐면 얘를 이렇게 쭈그러 들어가지고 정사각형을 만들 겁니다. 그때 이 한 변의 길이를 이 선분 AB의 기하 평균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건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쭈글쭈글했다는 거는 넓이는 유지시킨 상태로 요거를 지금 변만 지금 바꿨다는 거고 그럼 정사각형의 넓이가 AB라는 거는 한 변 길이가 뭐가 되겠어요? 루트 AB가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도형에서 따온 평균이라는 건 거죠. A와 B에. 그러면 루트 AB가 기하 평균이 되는데 늘 계산을 해보면 산술 평균이 크거나 아니면 두 개가 같을 때는 같아집니다. 이게 산술 기하예요.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의 관계. 얘가 항상 얘보다는 크거나 같다는 건 거죠. 저것도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왜 2분의 A 플러스 B가 루트 AB보다 크냐? 자, 빼보면 됩니다, 일단. 자, 빼서 증명하기 전에 이게 조금 복잡하게 생겼기 때문에 지금 이게 되는지 보면 되는 건 거 아니야. 제곱해서 보겠습니다, 이것도. 얘가 0보다 크댔고 얘도 0보다 큰 애들이기 때문에 양수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제곱해서 이게 AB보다 크거나 같은지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뺐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은지 보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4분의 여기가 A 플러스 B의 완전제곱 마이너스 4AB 되겠다, 그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얘들아? A 마이너스 B의 완전제곱 되는 거예요.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AB 해주면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될 거니까 A 마이너스 B의 완전제곱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럼 얘가 실수의 전체 제곱이 되니까 늘 0보다 어떤 거야? 크거나 같다는 거고 항상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을 것이기 때문에 양수에서는 얘가 늘 0보다 얘보다는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게 2분의 A 플러스 B가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는 꼴보다는
A 플러스 B가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요렇게 많이 쓰거든요. 옆에다 이렇게 좀 써주시고요. 절대 까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저 단, 등호는 성립할 때가 언젠지를 써주세요. 같이. 단, A랑 B랑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요게 제일 주제로 많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A 플러스 B의 최소값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 건데 최소값이 성립할 때가 등호가 성립할 때인 거고 등호가 성립하려면 이 값과 이 값과 같을 때라는 건 거예요. 자, 산술기하는 그냥 우리가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지금 당장 좀 똑바로 외워두시고요. 계속 나오니까. 5번 코시는 지금 나오고 사라집니다. 자, 코시 슈바르트 부등식은 무슨 말이냐면 코시라는 사람이 먼저 이 얘기를 했고요. 슈바르트라는 사람이 이게 실수까지 정의된다는 거를 뭐 발견했나. 아무튼 얘가 또 확장판을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이 사람이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완성시켜서 코시 슈바르트 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코시라고 하는데 근데 뭐 슈바르트한테 미안하다면은 코시 슈바르트라고 읽으세요. 네, A, B, X, Y가 실수일 때 요게 항상 성립한다는 건데 보통 이제 요 I의 범위를 물어볼 때 많이 씁니다. X, Y는 변수로 나왔을 거고요. A랑 B가 아마 숫자일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2X 플러스 5Y의 범위를 말해라고 했을 때 얘의 완전제곱은 항상 2제곱 더하기 5제곱 25에다가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 값은 문제에서 줄 거라는 거죠. 이러면 이제 계산이 되니까 이 숫자가 몇인지 그럼 이게 4의 값으로 계산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럴 때 쓰는 건데 이것도 외워주셔야 됩니다. 이거 증명 먼저 해볼게요. 여기다가 쓸게. 자, A제곱 플러스 B제곱 그 다음에 여기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항상 얘보다 큰지는 빼보면 됩니다. 플러스 BY의 완전제곱이죠. 자, 전개해 보겠습니다. A제곱 X제곱 그 다음에 A제곱 Y제곱 그 다음에 B제곱 X제곱 그 다음 B제곱 Y제곱 여기는 A제곱 X제곱 마이너스 2AB XY 플러스 B제곱 Y제곱 이렇게 되는 건 거 아니야. 그럼 A제곱 X제곱 마이너스 A제곱 X제곱 날라갈 거고 B제곱 Y제곱 마이너스 sorry 날라가겠다 그죠? 그럼 남아있는 게 뭐냐? A제곱 Y제곱 마이너스 2ABXY 플러스 B제곱 X제곱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완전제곱이 되는 건 겁니다. 요게 AY 되고 얘가 BX 되니까 마이너스 하면은 ABXY 되는 거라서 AY 마이너스 BX의 완전 제곱이 될 거라는 건 거죠. 그럼 이것도 실수의 전체 제곱이니까 늘 0보다 어떻다는 거야? 크거나 같을 거라서 뺐을 때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는 이게 항상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실수상에서는 늘 성립을 할 거고요. 그래서 외워보시면은 요거를 먼저 외우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X와 Y에 대한 1차식이 하나 있는데 그거의 완전 제곱은 항상 얘보단 작거나 같다. 여기 있는 애들 제곱합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애들 제곱합하시면 되는 건 겁니다. 괜찮나요? 자, 등호는 언제 발생하는 거냐면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이게 0이 될 때 등호가 성립을 하는 거 아니야. 자, 그 말은 요게 0이 될 때란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럼 AY가 뭐랑 같을 땐 거야? BX랑 같을 텐데 이게 워낙에 관련 없으니까 외우기가 조금 어려워서 지금 바꾼 건 겁니다. 내가 여기다가 A, B를 한번 나눠볼게요. 그럼 A 약분되면서 B분의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B분의 Y가 여기는 BB 약분돼서 A분의 뭐가 되는 거예요? X. 그러니까 이 숫자분의 X가 이 숫자분의 이 Y랑 같아질 때가 이제 등호가 성립할 때인데 요거는 등호가 성립할 때를 자주는 안 물어봐요. 근데 지금 딱 배웠을 때만 코시가 많이 나오거든요. 산술기하는 매번 나오지만 그래서 지금은 꼭 외워두세요. 알겠죠? 언젠지. 자, 그 다음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너무 힘들겠지만 풀어볼게요. 잘 보세요. 자, 이거 볼게요. 117번부터 한번 볼게. 자, 명제. 두 자연수 mn에 대하여 m 플러스 n이 홀수이면은 m 또는 n이 홀수이다. 이게 아마 그 신사고 쌤이 준 거에
명제가 있을 겁니다. 워낙에 대표적인 명제라서 없을 수가 없거든요. 어딘가에 뒤져보시면 있을 거예요. 그거 써오셔야 되고요. 자, 이걸 어떻게 증명을 하는 거냐면 m 플러스 n이 홀수이면 m 또는 이 또는이라는 게 상황을 따질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m만 홀수일 때, n이 홀수일 때, m, n 둘 다 홀수일 때 상황을 3개나 따지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심지어 더한 거가 홀수가 나온다는 거는 내가 세우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 대우를 한번 해볼까? 대우하면 일단 얘 그리고 될 거니까. 자, 일단 요까지는 그대로 쓰시고요. 자, 이 명제에 그 대우를 쓰면은 두 자연수 m, n에 대하여 이거는 대전제니까 그냥 그대로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거 부정 어떻게 되는 거야? m 그리고 n이 모두 무슨 수이면? 짝수이면, 왜냐면 자연수상에서 홀수가 아니면 짝수인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짝수이면 n 플러스 n이 뭐다? 그렇지, 짝수이다. 이거를 증명해도 되는 건 거예요. 그럼 증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mn이 짝수이면 어떻게 쓰냐면 나중에 쓰면 아시게 될 거예요. 자, m은 2의 배수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2k 이런 식으로 둡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문자. n도 짝수를 했으니까 뭐 2l 이렇게 두는 건 거예요. 대신에 이게 자연수상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k는 자연수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내가 내 맘대로 만들어낸 문자는 자기가 알아서 또 처리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자, 이거라 하자. 이러면은 가정까지는 완료된 거 아니야. 짝수라는 조건에 맞게 된 거다. 그죠? 자, n 플러스 n이 짝수인지 보여야겠네. n 플러스 n은 2k 플러스 2를 이렇게 된다는 얘기 아니야. 이게 짝수인지 홀수인지 보고 싶으면 2로 묶어보시면 됩니다. 2로 묶었을 때 숫자가 남으면 홀수인 거고요. 안 남으면 짝수인 거예요. 2로 완전히 묶이죠? 이므로 n 플러스 n도 짝수이다. 따라서 이 주어진 명제의 대우가 참이므로 주어진 명제도 참이다. 이렇게 써내려가는 건 거예요. 나중에 한번 써보시면 압니다. 그럼 어쨌든 간에 대신 참임을 증명할 수 있는 명제는 뭔 거냐면 대우가 당연히 답이겠죠. 그래서 m, n이 모두 짝수이면 n 플러스 1 짝수이다. 요게 답이 되는 건 거예요. 지금은. 자, 근데 요런 빈칸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잘 보세요 또. 자, 다음은 명제 두 자연수 x, y에 대하여 x, y가 짝수이면 x 또는 y가 짝수이다를 참임을 증명하는 과정이다. 요거를 이제 너희가 계속 써볼 거거든요. 일단 요건 빈칸만 풀어볼게요. 자, 주어진 명제에 뭐를 이용해서 증명할까요? 당연히 대우입니다. 이용하는 건 대우밖에 없어요. 뭐 다른 건 이런데 역을 이용해봐야 그게 참이라 해서 본 명제가 참이 되지는 않으니까요.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을 할 거고요. 자, 그럼 대우를 써보면은 x, y가 모두 홀수이면은 x, y가 홀수이다를 증명해야 되는 거다. 그죠? 자, x, y가 모두 홀수이면이기 때문에 x를 2의 배수에서 1이 남도록 설정을 한 겁니다. y도 2b 플러스 1, 2의 배수에서 1이 남으면 무조건 홀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괜찮죠? 자, 그럼 a, b는 뭐가 아닌 정수로 적혀 있어? 음이 아닌 정수는 몇부터 출발하는 거게, 현빈아? 옳지. 계속 웃고 있길래 정신 차려 알겠지? 자, 0, 1, 2, 3 여기 넣어볼게요. 왜냐하면 이게 1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홀수가 다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 0 집어넣으면 몇인 건 거야? 그치. 여기도 0 집어넣으면 몇인 건 거야? 그 출발점을 설정하기 위해서 음이 아닌 정수라고 붙는 건 겁니다. 요것도 자기가 다 쓸 수 있어야 되고, 만약에 나는 음이 아닌 정수라는 말이 너무 어려워서 자연수부터 출발하게 하고 싶은데요. 할 수 있어요. x는 2a 마이너스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1 들어가면은 1이잖아요. 그쵸? 이렇게 써버리면 a, b는 자연수 이렇게 쓸 수 있는 건 거예요. 그거는 이제 뭐 제약이 없기 때문에 알아서 쓰시고요. 어쨌든 나타낼 수 있으므로 x, y가 홀수가 나오는지 확인해 봐야겠다. 그죠? 두 개를 곱하면은 이 두 개를 곱하는 거고요. 얘 전개하면은 뭐 4ab 플러스 2a 플러스 2b 플러스 1 됐을 건데 홀수냐 짝수냐는 2로 묶어보면 안다고 했습니다. 그럼 묶어보시고요. 1이 남네요. 그러면은 홀수이므로 나가 뭐죠? 2ab 플러스 a, 요거 안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건 거네. 2ab 플러스 a 플러스 b가 음이 아닌 정수? 0 또는 자연수로 적혀있네. 음이 아닌 정수나 0 또는 자연수랑 똑같은 얘기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0이 돼버리면 0이거나 아니면 자연수가 되는 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가 어쨌든 0 또는 자연수라 적혀있으니까 그거 체크하시고, 그럼 얘가 0이어도 홀수고 0이 아니어도 자연수여도 홀수기 때문에 다에서는 이제 홀수다라고 들어올 거라는 거죠. 따라서 주어진 명제의 대우가 참이므로 주어진 명제도 참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 쌤이 준 거를 좀 쓰면서 이해를 하다 보시면은 요거는 잘 풀 수 있을 거라서 요거는 좀 넘어갈게요, 이제. 자, 기류법이 여기부터 출발하네. 이것도 사실 거기 적혀 있는데 얘보다는 루트에 있는 무리수이다를 증명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써오면 제가 그냥 해드릴게요. 이것도 사실 거기에 있습니다. 요까지는 한번 써오는 걸로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냥 할까? 아, 121번은 해보겠습니다. 몇 시죠? 46분. 밑에 갔다가 와서 마지막에 할게요. 자, 요거 절대부동식 먼저 해보겠습니다. 저 기역, 니은, 디귿. 기역만 먼저 해볼게요. 딴 거는 몇 개 좀 했기 때문에 기역 먼저 할게요. 자, 절대부동식인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러니까 항상 성립하는 거를 골라달라는 거다. 그죠? 자,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가 0보다 늘 큰가요? 아닙니다. 크거나 같다가 절대부동식이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0보다 크냐? 그럼 완전 제곱꼴로 고쳐주기만 하면 돼요. 마이너스 4분의 1 빠지니까 플러스 4분의 1 될 거고 이게 늘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양수 4분의 1을 더하면 그냥 무조건 0보다 크겠다. 맞죠? 그래서 니은이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얘 풀어달라. 빼보면 됩니다. A제곱 플러스 B제곱에서 AB를 뺀 다음에 늘 0보다 크거나 같은지 한번 봅시다. 자, 이것도 완전제곱으로 고칠게요. 마이너스 2분의 b의 완전제곱 4분의 b제곱 나올 거니까 4분의 3b제곱 늘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맞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얘가 얘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이것이 맞습니다. 123번은 아까 했기 때문에 안 할게요. 산술기하 증명하는 겁니다. 저 124번 해볼게요. 잘 보세요. 두 문술에 양수라고 굳이 언급을 했죠. 그 다음에 합이 지금 고정값이 나온 거예요. 합이 일정할 때 곱의 최대값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딱 산술기하 세팅이거든요. 자, x 플러스 y 둘 다 양수라는 보장이 있고 그럼 얘는 항상 뭐보다 크냐? 다른 조건이 없으니까 2루트 xy보다 늘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건 거예요. 얘가 몇이라고요? 그럼 요 부등식에서 2 나눠주면은 2가 항상 루트 xy보다는 크거나 같다는 거고 제곱하겠습니다. 그러면 xy가 항상 뭐보단 작거나 같다? 4보단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건 거죠. 최대값 4가 되는 건 거예요. 괜찮나요? 자, 다음에 2번 xy가 3일 때 3x 플러스 4y의 최소값을 물어봤어요. 양수였고요. 곱이 일정합니다. 자, 그때 어떤 합의 최소값 어쨌든 둘 다 양수 맞다. 그죠? 그러면은 바로 산술기야. 3x 플러스 4y는 항상 2루트 12xy보다는 크거나 같을 거예요. 이 두 개를 곱한 걸 여기 쓰면 되는 건 겁니다. 자, xy가 몇이라고 적어놨죠? 그치, 그럼 얘는 36이 됐을 것이고 얘 몇인 거예요? 그치, 12. 3x 플러스 4y의 최소값은 12 이렇게 되는 건 거예요. 자, 다음에 125번도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각각은 뭐 예쁘게 안 나오거든요. 무조건 전개하면 돼요. 자, 이거 전개해 볼게요. 역수랑 뭐 그냥 xy랑 막 섞여 있죠. 아유, 재채기 날 뻔했어. 4xy에다가 요거 곱하면 몇인 거예요? 요렇게 곱하면은 6이고 요거 두 개 곱하면 몇인 거야? 6이고 이렇게 곱하면 뭔 거예요? 1분의 9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숫자는 계산하세요. 12 더하기 4xy 더하기 xy분의 9 이것의 최소값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 두 양수라 했고요. 얘는 곱이 일정해요. 왜냐하면 두 개 곱하면 xy가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괜찮을까요? 이렇게 곱이 일정한 것에 대해서는 산술기하 쓰면 됩니다. 둘 다 양수란 보장만 쓰면. 양수를 쓰니까 곱한 것도 당연히 양수일 거 아니에요. 오케이. 4xy 플러스 xy분의 9가 항상 2루트 두 개 곱하면 몇이야? 36보단 크거나 같을 것이고 얘 계산하면 몇이죠? 12보단 크거나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12보다 늘 크거나 같다는 건 거예요. 그럼 이 값 자체가 12 더하기 얘가 대소가 있다는 거죠. 12보다 크거나 같을 거라서 최소값이 몇이 되는 거예요? 24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잘하네.
나는 129번을 해볼게요. 딴 건 한번 해보시고요. 자, 두 실수 A, B에 대해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5일 때 A 플러스 2B의 최대값은 M이고 최소값은 M이다. 자, 이게 코시 슈바르츠입니다. 자, 이게 뭐 곱이라거나 뭐 합이 일정하다고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이걸 물어봤으면은 A, B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산술계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근데 A, B가 또 양수란 조건까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세팅도 아닐 뿐더러 갑자기 이거의 최대값? 자, 이거는 이제 코시를 쓰는 거예요. 문자가 A, B고요. 앞에 개수가 1과 2인 겁니다. 그럼 개수끼리 제곱합 1 더하기 몇? 4에다가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 두 개 곱한 것보다 늘 작거나 같다는 건 거예요. 근데 이게 몇인지 나와 있네요. 몇이래? 얘도 몇인 거야? 오케이. 자, A 플러스 2B의 완전 제곱은 늘 25보다 작거나 같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A 플러스 2B의 범위를 알 수 있어요. 뭐보다 크거나 같고 뭐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최대값이고 이게 최소값이 되는 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적용해 보시면은 요 도형 활용이거든요. 지가 A, B 이런 거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시간이 좀 남아서 기류법 설명해 드릴게요. 자, 기류법 한 다음에 121번 풀어 드릴게요. 잘 보세요. 그거 펴봐봐. 루트 2는 무리수이다라는 게 있을 거거든요. 그걸 증명하라는 거 답반을 보세요. 답안. 문제 7번 뭐가? 아니 그냥 그 있는 루트 있는 무리수이다 이거 펴면 됩니다. 그 답안 적혀 있는 거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기류법으로 하면 증명해 볼게요. 잘 보세요. 자, 이거 기류법을 한다는 거는 일단 명제를 부정한다고 했죠. 뭐 쓰는 것마다 주어진 명제 부정은 뭐 이렇게 쓰는 것도 있고요. 아닌 것도 있는데 명제의 부정은 루트 2는 무리수가 아니다. 즉 유리수이다 라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루트 2는 유리수라 가정하면 라고 가정하면 그러니까 명제가 틀렸다는 거를 가정해보자는 건 겁니다. 그러니까 괜찮나요? 자, 가정하면은 자 루트 2가 어쨌든 유리수라는 건 거니까 아마 뭐 n분의 n 그치 분수꼴로 표현이 된다는 건 거고 이때 여기 조건이 뭐인 거냐면 아까 괄호만 쉽다. 자, 얘가 서로소인 자연수가 나와야 되는 건 겁니다. 자, 왜냐면은 일단 양수인 거는 확실한 거고요. 유리수란 말 자체가 기하분수꼴로 나타난다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 앞에 집중하자. 자, 그러면은 약분이 다 된 상태에서는 m과 n이 서로소가 되는 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괜찮죠? 자, 그럼 여기서 내가 두 개를 m을 곱해볼게요. 양변에 m을 곱해보면은 루트 2m은 뭐가 되는 거야? 그치, n이 되는 거죠. 자, 요거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뭐 기억이라고 쓰겠습니다. 뭐 기억의 양면을 제곱하면 이거 똑같이 쓰기 귀찮아서 하는 거거든요. 자, 제곱해 볼게요. 제곱하면 뭐가 되는 거야? 2m제곱은 n제곱 되죠. 자, 여기서 무슨 말이 붙여야 되는 거냐면 이 말은 n제곱이 2 곱하기 m제곱이니까 2다. 뭐 임으로 뭐 알아 쓰시고요. 자, 여기서 뭐 이때 n제곱이 뭐의 배수인 거야? 2의 배수란 얘기 아니야. 근데 어떤 자연수 제곱이 2의 배수가 되고 싶으면 애초에 n이 2의 배수였어야 되는 건 거예요. 여기 n제곱 안에 2가 곱해져 있고 싶으면 n 자체에 2가 있어서 그게 제곱돼서 또 4의 배수가 되고 됐겠다. 그죠? 자, n이 2의 배수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럼 n이 2의 배수이기 때문에 자기가 쓸 수 있어야 돼요. 잘 들어주세요. 왜 저러는 건데 진짜. n은 2k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다. 그죠? 뭐 정수라고도 하고 자연수라고도 하는데 그냥 자연수라 쓰셔도 돼요. 어차피 n이 지금 자연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자, k는 자연수라 하면 자, 요 식을 내가 기억에다가 대입하겠습니다. 를 기억에 대입하면 뭐 거기 매끄럽게 써져 있는 대로 그냥 쓰시면 되고요. 자, 루트 2m은 뭐가 되는 거야? 아, 여기다가 집어넣고 싶다. 나 이거 니은이로 할래. 미안. 자, 니은에다가 집어넣어야지.
여기 집어넣어주면은 2m제곱은 뭐가 되는 거예요? 4k제곱이 되죠. 다시 말하면 m제곱이 뭐가 되는 거야? 2k제곱이 됩니다. 이다. 자, 그럼 다시 m이 또 뭐의 배수가 되는 거야? m제곱이 그치 2의 배수이므로 또 m이 뭐가 되는 거예요? m이 2의 배수란 말이 나오다 그죠? 그럼 여기서 벌써 모순이 생긴 겁니다. m과 n이 내가 뭐라고 걸고 내려왔어? 서로서로 걸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공약수가 1밖에 없어야 된다는 건 건데 이것도 2의 배수고 이것도 2의 배수래요. 그러면은 따라서 뭐라지? 몰라. 그 뭐 알아서 여기 접속선 열어서 쓰세요. 알겠죠? m, n이 모두 뭐의 배수인 거야? 배수이므로 이제 m과 n이 서로소라는 가정에 모순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수꼴이 그냥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모순이다. 따라서 루트 2는 무리수이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건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요렇게 증명을 해내거든요. 요거는 다 외워주셔야 되고요. 어떤 흐름인지. 자, 그럼 얘는 뭔 거냐면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이용해가지고 이게 무리수임을 기류법을 이용해서 증명을 하래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a 플러스 b 루트 2는 k. 얘가 지금 기류법이라는 거는 이거를 유리수라고 유리수라고 가정을 하자는 거죠. k는 유리수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부정해가지고 모순 발견하는 거니까. 그럼 유리수고요, 유리수. 자, 그럼 여기서 내가 예쁘게 풀어보면은 b 루트 2는 k-1라 쓸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루트 2는 b분의 k-1 이렇게 쓸 수 있는 건 거 아니야. 이게 유리수거든요, b가 0이 아닌. 얘도 유리수거든요. 얘도 유리수예요. 유리수끼리 이렇게 연산했는데 무리수가 나옵니까? 안 나와요. 이때 b분의 k-a는 무조건 유리수라는 거죠. 이 조건 안에서는. 유리수이므로 루트 얘가 무슨 수라고 했어? 무리수라는 사실에 이 둘이 같다는데 얘는 유리수 얘는 무리수인데 어떻게 같아요? 무리수라는 사실의 모순이다. 그래서 틀렸다. 이렇게 내려가요. 그 밑에도 비슷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일단 저 꺼주세요.